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 격전지 예상선거구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 첫 시간으로 여야가 탈환이냐 수성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격돌할 걸로 보이는 4.5구 갑 선거구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대의 헬기 중 노후된 한 대를 1호기와 같은 기종으로 교체하고 취향식을 가졌습니다. 미국 최대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 세계 영화인의 시선이 할리우드에 쏠리는 가운데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문 후보 작품들을 한 곳에서 미리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TV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 예상 선거구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먼저 여야가 탈환이냐 수성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격돌할 걸로 보이는 4.5구 갑 선거구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서부산의 낙동강 인접 지역구인 일명 낙동강 벨트는 민주당계 정당 지지세가 강해 부산의 격전지로 꼽힙니다. 그중 4갑 선거구는 4구 전체 16개 동 가운데 동쪽과 북쪽 방향에 위치합니다. 괴정 1, 2, 3, 4동과 당리동, 하단 1, 2동 등 7개 동이 4구 갑 선거구에 속합니다. 총 인구수 13만 1,400여 명, 선거인 수는 11만 7,100여 명입니다. 일단 앞선 선거와 비교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선거구 획정으로 신평 이동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4년간 20세에서 59세 인구 8,409명이 줄었고 60세 이상 인구는 5,26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야성 표심이 강했던 하단 1, 2동 인구가 전체 선거구의 5%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괴정 2동과 괴정 4동을 제외하고는 각 동의 인구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좋은 성적을 내면 전국 선거에서도 승리했던 경우가 많은 만큼 부산이 충청 지역과 함께 전국 선거의 향방을 잇는 바로미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공천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그렇다면 4.5갑 유권자들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요? 보수가 강세를 보이는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선거구 중 하나인데요. 역대 선거 결과를 장동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4구는 인구 증가로 1996년 15대 총선부터 갑과 을 지역구가 나뉘어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한나라당에서 서석재, 엄호성 전 의원이 17대까지 당선됐고 18대에는 현기환 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19대에는 선수 시절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문대성 동아대 교수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라이벌은 해운대에서 낙선한 뒤 지역구를 옮긴 민주통합당 최인호 후보였습니다. 문대성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고 선거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최인호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결과는 2,300여 표 차로 문대성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4.5갑의 강한 보수세에 민주당계 정당이 발을 못 붙였지만 20대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최인호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 4수, 4.5갑 2차례 도전 끝에 당선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새누리당 김척수 후보가 45%를 득표하며 뒤를 바짝 쫓았지만 최인호 후보는 2,700표 근소한 차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김척수 후보와 최인호 후보의 대결은 21대 총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4.5갑 선거구는 전국에서 가장 접전을 벌인 곳이었습니다. 개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역전에 역전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최인호 후보가 0.87%,
697표 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지역구 중 최소 표차로 당선과 낙선이 갈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22대 총선. 최인호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고 3선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공천됐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부산 진구 을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8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바닥 민심을 훑으며 지역을 다져온 최인호 의원과 집권 여당 힘을 안고 사하갑에 첫 도전하는 이성권 전 부시장. 보수 텃밭 부산에서 지난 두 차례 선거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사하갑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가 공천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진표가 완성된 사하구 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후보자들에게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박철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부산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5번째로 부산시의 5.4%의 면적의 사하구, 인구수 약 30만 명으로 사하구 갑과 을 2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사하구 갑 선거구 지역에 있는 괴정 1, 2, 3, 4동, 당리동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철거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당리동,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는 543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민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빠른 시행도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주를 하고 공사 시작하면 좋겠다는 그 바람입니다. 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하구 갑 선거구 지역에 속하는 하단 1, 2동의 최대 관심사는 교통입니다. 사하구 하단 오거리, 최근 교통 흐름이 빨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로 인해 교통 흐름이 나빴지만 종점 구간 도로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에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덜 끝나고 사람들 오늘도 교통 마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하단동 승악산 인근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와 하단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그리고 복합타운 조성 등 동부산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지역 낙후성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도 후보자들이 풀어야 할 지역 현안으로 꼽힙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2차 경선 지역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수영구에서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전복민 의원을, 연제구에서는 김희정 전 여성부 장관이 이주환 의원을 제치고 총선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지역구 현역 의원 중 첫 컷오프 사례가 됐습니다. 금정구에서는 현역 백종헌 국회의원, 부산 진구 을 선거구에서는 이현승 의원이 4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동래구에서는 김희곤 의원이 서지영 전 중앙당 총무국장과 결선을 진행합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콘텐츠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유명 배우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한 가짜 영상으로 투자 사기까지 유형도 다양한데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 또한 딥페이크의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주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짜 음란 콘텐츠가 SNS에 유포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삭제될 때까지 4,7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글로벌 팝스타의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안겼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도 공개되며 정교한 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부작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버락 오바마라던가 테일러 스위프트 영상들을 보니까 참 이게 진짜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허위 정보나 유권자들의 인식 자체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까지 19일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 1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 모니터링 전담반 요원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AI 컨텐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탐지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해서 판단의 결과로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 속도가 검증 속도에 비해 빠를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검증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 생산 시도가 크게 늘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짜뉴스가 나오면 상대편에서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막 퍼지고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옮겨지게 되면 특히 이제 중도층 이쪽인지 저쪽인지 아직 가늠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뉴스들이 대단히 중요한 가짜뉴스들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줄 거다. 이 때문에 딥페이크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함께 유권자들 또한 후보자들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HCN 뉴스 박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궁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오는 4월 5일까지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등 위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특사경은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과 들깨, 양파 등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3월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간 늘봄학교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시 교육청은 부교육감과 국장을 권역별 단장으로 하는 89명 규모로 지원단을 꾸리고 매일 15개가량의 학교를 방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단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생 안전관리, 인력 지원 상황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한 대는 30년 가까이 운항하면서 노후로 인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1호기와 같은 기종의 다목적 헬기 2호기를 새로 취향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새로 도입한 중형급 다목적 헬기 2호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AW139로 1호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헬기 가격만 230억 원. 이 헬기는 최대 14명이 탑승해 3시간 동안 740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헬기는 1,800리터 용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를 탈착할 수 있어 산불 등 대형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 2호기에는 없던 헬기 부양 장치와 충돌 경보 장치도 갖췄습니다. 때문에 해상 비행이나 계기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 항법 장치와 야간 투시경, 서치라이트 등을 갖춰 야간 인명 구조 활동 등에도 용이합니다. 새로 도입된 신형 AW139 소방 헬기는 이미 18년 도입한 부산 1호기와 동일 기종으로서 지난 5년간 무사고 운항을 하고 있는 검증된 헬기입니다. 뛰어난 기동성과 빠른 정비의 장점을 이용해 산악구조와 구급 환자 이송, 그리고 대형 화재 및 건물 화재 진화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기존 2호기를 매각할 방침입니다. 이 헬기는 27년간 3,100여 회 출동해 600여 명을 구조하고 한 해 평균 115건의 소방활동에 투입됐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각종 위급 상황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가까운 지역에 소방 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 출동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 미달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 대학 대다수가 수시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A대학은 올해 수시와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240명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1차 추가 모집에서도 학생이 채워지지 않아 2차, 3차까지 추가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올해 부산 지역 14개 4년제 대학 가운데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학교는 13곳에 이릅니다. 이들 대학은 수시와 정시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을 뽑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미충원 인원은 전국 시도 중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24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 지역 대학의 모집 인원 자체가 31,787명인데 비해 수험생이 올해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학생이 26,740명으로서 5,047명이 모자랍니다. 즉 대학 정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 위청원율이 다른 지역 대학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경북은 대학 9곳의 미충원 인원이 1,600명을 넘겨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광주와 전남, 전북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7개 학교에서 620명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전국 169개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13,148명. 이 가운데 88%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격차와 서울 집중화는 학교당 평균 미선발 인원수를 보면 더 크게 다가오는데 부산 지역 대학의 평균 미선발 인원은 서울의 6배 수준입니다. 인원이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고 수험생은 계속 감소되는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미충원율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조금 더 충원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서 미달되는 학과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권 지역 대학들이 모집 정원을 늘리고 의대 정원 증원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의 정시 합격선이 낮아질 경우 지방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 약 20년 뒤 부산에서 살아남는 대학은 7곳, 경남은 5곳으로 생존율이 각 30%, 2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이 지역 대학들에게는 더욱 큰 생존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 중 하나인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데요. 세계 영화인의 시선이 할리우드에 쏠리는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문 후보 작품들을 한 곳에서 미리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부산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의 전당이 아카데미 시상식 개최 시기에 맞춰 주요 부분 후보작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후보작 특별전을 선보였습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관왕을 차지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76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 부분 후보에 오른 프랑스 감독의 추락의 해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벼운 것들과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문 등 아카데미 시상식전 주요 작품을 엄선해 상영합니다. 6월에 시작을 해서 한 4월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7편 정도의 라인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영화의 전당에 오셔서 아카데미 특별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내 정식 개봉 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4편의 프리미어 상영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장 감독으로 잘 알려진 토드 헤인즈 감독의 메이 디셈버라고 하는 작품들도 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개봉 작품들도 영화의 전당 오시면 개봉 전에 보실 수 있는 내가 먼저 영화 봐서 너무 기분 좋다 이런 기회들을 좀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전 후보작을 미리 보며 수상작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영화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특별전은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상영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여야가 29일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남구 갑과 을 2개의 선거구가 남구 하나로 합구됐고 북강서 갑, 을 2선거구는 북구 갑, 을과 강서구 3개로 분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에서는 양당의 현역 의원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